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주입니다. 방금 도착했습니다. 오늘 그 광주지사 출장을 갔다 와가지고 아침에 가서 점심 때 이제 점심을 먹고 6시에 반에 출발해서 지금 이제 도착했어요. 이제 수림이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임요한 교수도 이제 오늘 발탁이 돼서 발표가 됐고, YTN, 제가 또 사실 YTN을 관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 남산타워가 또 저기 YTN 거더라고요. 남산타워는 저기 우리 청년인 뉴스룸의 대표를 역임하셨던 서진원 대표가 목표로 하는 타겟인데 거기를 인수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남산타워 얘기를 들으니까 서진원 대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튼 꼭 그 목표를 이루시길 바라고, 아무튼 지금 돈을 일단 입금한 건 아니지만 오늘 하얏트 호텔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거겠죠. 그래서 유경선 회장이죠. 유진그룹 78일 가로라고요. 재계 순위 78위 유경선 회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된다. 인수자로 결정이 됐어요. 3,200억 많아요. 근데 보니까 남산타워가 1,800억 값이고 상암동 저기 사옥이 한 2,500억 정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산만 팔아도 그만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또 추후를 지켜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아무튼 YTN은 이제 공영방송에서 민간 기업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또 인사적인 영향이 있겠죠. 방송이라는 것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공영방송이 없죠. 대부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모든 게 다 민영입니다. 은행도 민영이고, 심지어는 우리나라가 한국은행 같은 것도 이제 민영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야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주인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관리하면 개판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나라가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 정말 정부 빼고는 다 민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주윤발이 8,100억 벌고 검소하게 사나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지금은 9,300억인가 그렇대요. 그게 이제 8,100억이라는 게 2017년, 18년인가요?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주윤발 씨가 이제 내 재산을 전부 99% 기부하겠다. 조금 남겨놓으려고 그랬나 봐요. 99%라는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거진 다 기부하겠다.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이걸 이제 자식들이 내는 게 가지 않고 기부하겠고, 그 기부의 결정은 와이프가 했다. 이러면서 이제 나는 그 돈 번다고 참 고생 많았는데 그 돈을 와이프가 기부한다라는 걸로 이제 이번 부산 영화제인가요? 거기서 와가지고도 좀 애드립을 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연예인들이 이제 몇천억을 벌고 저렇게 이제 기부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호기롭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기업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을 가지고 있으면 주고 싶어도 못 줘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소위 대기업적 재벌그룹이라고 하는 그 분들의 지분은 뭘 팔아먹을 수 있는 지분이 아니야. 오늘도 이동철 회장 주식 25억이 매각됐다라고 해가지고 잘못됐다, 잘못 매각됐다, 해킹돼서 매각됐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력 기업들의 대주주들은 본인들의 그 주식을 팔기 전에 공시를 해야 돼요. 얼마 판다. 그 주식은 이제 누구한테 팔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주가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뭐 경영권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대주주들은 이제 주식 변동에 대해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잡하다는 얘기죠. 너 함부로 네가 이 주식 파는 것도 네가 뭐 얘기하고 팔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머지 이제 어떤 이 개미라고 하면 좀 혼나죠.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피해를 보지 않고 또 뭐 경영권의 어떤 구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지. 아무튼 뭐 주윤발 씨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가 뭐 어떤 페이퍼 컴퍼니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어떤 뭔가 생산하거나 뭔가 파는 그런 회사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번 돈을 고스란히 그게 뭐 주식이든 양도성 예금 등이든 아니면 뭐 현금성 자산이든 간에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왜 그걸 지혜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인간은 원래 공수래 공수거니까 본인이 뭐 지금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70이에요. 이제 55년생일 겁니다. 그러니까 70인 나이 한국 나이 내년에 70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제 누구보다도 이제 재산에 대해서 부질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겠죠. 뭐 4년 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좀 일찍 한 거겠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건 맞습니다. 돈이라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껏 있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껏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너무 없으면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먹고 싶은 걸 못 먹고 하고 싶은 걸 못 한다는 어떤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돈이라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주변에 보는 이제 많은 돈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어느 일정 수준이 지나면 나이가 좀 일정 수준이 지나잖아요. 60이 넘는 순간부터는 돈이 좀 어느 정도 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는 내가 그래도 먹고 살 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급격하게 돈에 대한 욕망이 떨어집니다. 제가 주변에서 확인했어요, 이거. 예, 방금도 확인했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돈이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여명, 남은 여생 동안,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여명이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70대 또 80대, 90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데 보통 80이 넘으면 보통 이렇게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고 웬만한 뭐 백인들도 그렇고 흑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웬만한 신체를 타고나지 않고서는 80이 넘어가면은 이제 소화불량에다가 뭐 여러 가지 디스크에 관절염에 그리고 매일 이제 뭔가 어떤 호흡기 질환 그리고 이제 잠도 편안하게 못 자고 뭐 모루 잔다든지 뭐 똑바로 누워 자면 힘드니까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자는 내내 뭔가 아프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80대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것도 이제 100세 시대가 되기 전이어서 그렇지 그 전에는 70대부터였어요. 그래서 70대에는 건강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차피 다 아프니까. 예. 그러니까 70대는 건강하다는 얘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70이 넘으면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다 아파. 80이 넘으면 부자가 의미가 없다. 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90이 넘으면 뭐라 그러죠? 살고 안 살고가 의미가 없다.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나 의미가 없다 이거야. 100세가 넘으면 뭐 김영석 교수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죽은 사람이 낫다. 이 얘기가 이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에 어떤 블로그에 누가 올려가지고 아주 유행이 된 사람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대가 넘으면 사실 60은 뭐냐? 그러니까 암수 구분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0이 넘으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크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지면 뭐 60이 넘으면 그다지 그렇게 뭐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 생기고 그리고 또 이제 외모로 봤을 때 남자고 여자고 여자도 여자 같지 않고 남자도 남자 같지 않다는 그런 의미겠지. 남자라도 뭐 이렇게 남성미가 없고 여자라도 여성미가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뭐 워낙 뭐 팔아먹으려고 실버 산업으로 해서 뭐 팔아먹으려고 엄청 뭐 젊어 보인다. 응? 뭐 정말 뭐 청년 같다. 이렇게 해서 없는 소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영감 할머니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또 돈을 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은 청년인 거고 노인은 노인인 거란 얘기지.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보십시오. 주윤발 얼굴 봐요. 할아버지잖아.
옛날에 그 멋있던 주윤발 얼굴은 없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아는 거야. 8천억 내가 가져가지고 뭔 소용이 있냐. 8천억이 아니라 800억이 아니라 80억, 8억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예. 나한테는 그런 의미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현명한 거지. 원래 좀 없는, 부모님이 무슨 노점상을 하는 분한테 태어나서 배움도 짧아가지고 공부도 많이 못해서 영화를 시작했다고 하죠. 또 영화를 뭐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서 땅바닥에서 배워서 이제 배우를 한 사람이 바로 주윤발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뭐 본인 자체가 상당히 소탈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도 본인이 어떤 그런 결정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겠죠. 영향을 줬겠어요. 근데 아무튼 본인이 인생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라는 거를 너무 잘 깨달은 거지. 근데 그런 거 보면 사실 주윤발이 대단한 사람이야. 보통은 뭐 MB나 이런 데처럼 너무 없이 살면 그 물질적인 욕망이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주변 사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워낙 고생을 좀 안 해본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돈에 대한 욕망을 많이 가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대가 넘어가면 그냥 뭐 돈 뭐 내가 그렇게 아끼지 뭘 그렇게 굳이 내가 뭐 없으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없이 사신 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면 이거 없으면 자기 막 엄청나게 천대받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예. 그리고 정말 돈이라는 것이 자기 어떤 목숨줄을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몇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 뭐 어떤 밥에다가 김치 물 말아 먹으면서 그 돈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지고 있다가 죽는다 그럽니다. 마치 우리 절대반지에 나오는 스미골처럼 그런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윤발 씨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일견 정말 뭐 우리가 책에서나 이제 드라마나 또는 블로그 같은 데서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직접 돈이 있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돈을 내는 경우는 한국에서는 일단 못 봤죠. 예, 한국에서는 일단 못 봤고 미국도 잘 못 본 것 같기도 해요. 막 워런 버핏이 아직 그런 얘기 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 돈을 남겨놓고 갑자기 죽은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그 돈을 자기 자식한테도 안 줬으니까요. 뭐 그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 거지. 죽을 때까지 상속을 안 해줬다 그러잖아요. 아무튼 뭐 미국도 스티브 잡스 또는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분들,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다 55년생이네. 다 제가 알기로는 5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주윤발도 그렇고 55년생. 이분들이 이제 어쨌든 다른 행보를 좀 가져가고 있죠.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막 전 재산을 기부하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없는 것 같아. 예, 그런 모습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홍콩 배우라서 그런지 주윤발은 확실히 뭔가 좀 미국이나 한국하고 또는 다른 것 같아요. 일본도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이제 전 재산을 기부하고 이런 경우는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예, 차라리 뭐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뭐 남기든지 이름을 남기든지 그러는데, 그러니까 사회 할애하겠다, 내가 죽을 때 이런 경우는 이제 주윤발이 최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까지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뭐 알프레드 노벨 이런 사람들도 재단을 남기지 기부를 한 건 아니니까. 예. 그 노벨 후손들이 그걸 어떻게 보면 관리를 하는 거죠. 주윤발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지혜, 그 8,100억, 당시 이제 기부하기 직접 5년 전에 이제 기부할 때 그 금액 8,100억이 뭐 지금은 많이 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더 불어나겠지만 어쨌든 뭐 그거의 1%만 가져도 뭐 8,000억의 1%면 얼마예요? 그게 8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80억 정도 남기고 누구 주겠다는 생각은 나쁜 생각은 아닌 것 같아. 이제 1조가 1,000억이 이제 9,300억이라니까 지금이 이 1조가 되면 이제 1%면은 100억입니다. 100억 정도는 이제 자기 자식들이든 누구든 주겠지 뭐.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는 주윤발이 뭐 어떤 의도를 했던 간에 본인이 뭐 이거를 뭐 세금을 회피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뭐
마누라가 당신 돈 많으면 여자랑 바람 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해가지고 와이프가 차라리 내 옆에서 그냥 부자로 살다가 죽을 때까지 있다가 그냥 너고 줘 이런 생각.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주윤발이 워낙 인물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꼬일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봤을 때는, 와이프도 나이가 좀 먹었더라고. 봤을 때는 자기 만약에 그냥 들고 있으면은 돈을, 젊은 애가 꼬리 쳐가지고 저거 어디서 또 2세 3세를 만들어가지고 오면 그 젊은 여자들은 어쨌든 그 돈을 어떻게든 간에 자기가 좀 애라도 생기고 하면은 뜯어낼 수가 있잖아. 그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주윤발 말 그대로 와이프가 그냥 그거 다 기부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 기부해. 그게 다 선언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어. 나는 솔직히 그 생각도 들었어. 그것도, 그러니까 그건 주윤발의 지혜라기보다는, 와이프의 지혜죠. 네, 주윤발 와이프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살아생전, 자기들이 살아생전까지는 부자로 살다가 남편이 어차피 그 돈을 다 기부한다고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어떤 여자도 그 주윤발한테 다가오지 않겠지. 어차피 그 돈은 다 죽는 순간 남의 돈이 된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내가 뭐 애를 가지든 뭐 해도 이제 그 돈은 안 되는 거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제 그냥 주윤발은 어차피 빈털털이다 이제 쟤를 내가 뭐 건드려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아무 흥미가 없는 거지. 예, 나이 든 할아버지가 돈 없는데 무슨 흥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는 어떤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던데 그냥 나이가 먹고 이제 직장 생활 좀 오래 했던 사람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윤발 와이프의 계획이 상당히 참 예리하다. 자기 남편을 방어하고 젊은 여자한테 자기 남편도 방어하고 또 자기들의 어떤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불명예스럽게 뭔가 먹물이 튀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에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지난번 영상에 했지만 이제 지금 이제 SK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막 이혼하고 또 새로운 여자랑 이렇게 어떤 내연녀하고 이렇게 이런 일도 그 내연녀가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뭐 돈이 어에 없었으면 그렇게 달라붙었겠습니까? 이렇게 막 해서 막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예, 둘이 뭐 이렇게 되지 않는 거죠. 지금 보니까 뭐 상당히 그쪽 부분들이 이쪽 이제 노소영 쪽 그 애들하고 이제 이쪽 애들과의 문제도 상당히 지금 심각해질 것 같고 앞으로 참 뭐 자식들끼리 또 재산 싸움이 엄청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윤발 와이프가 생각한 어떤 사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차라리 이제 노소영 씨가 최태원 회장하고 같이 이제 손 잡고 야 우리 죽으면 그냥 다 무조건 기증해 이렇게 만약에 선포했으면 절대로 그 내연녀는 최태원 회장한테 달라붙지 않았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주윤발 씨한테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주윤발 씨도 지금 크게 나이가 그렇게 뭐 많은 것도 맞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아주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최태원 회장도 나이 많아. 60대가 많이 넘었어요. 이제 환갑이 넘어서 둘 나이 차이 한 7, 8살 차이밖에 안 날걸?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어떤 주윤발 와이프가 상당히 그런 부분을 잘 대처를 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또 지혜가 엿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윤발의 지혜는 인생 공술의 공수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아무 것도 없이 간다. 이런 지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차피 나이 80 넘으면 80 넘으면 돈 필요 없고 70 넘으면 건강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밥 2끼만 있으면 되고 쌀밥 2끼만 있으면 되고 당뇨 때문에 밥도 한 끼밖에 안 먹을 때도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주윤발은 인생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아. 누가 얘기를 해줬든 어떤 도사가 얘기를 해줬든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정확하게 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60대 중반이 좀 넘어가니까 70이 보인 거지. 60대 지금 60한 6, 7 됐을 때 이제 자기가 계획을 딱 세운 거잖아. 나는 돈 거의 다 필요 없고 이제 죽을 때까지 부자로 살다가 그냥 죽고 나면 내 재산은 그냥 니네들이 가져라.
나는 이제부터 건강을 위해 살 거니까 내가 그 돈 가지고 여기저기서 뭐 M&A 하고 돌아다니고 뭐 사업하고 돌아다닐 생각도 없고 어차피 이제부터는 건강만 챙기고 하루에 밥 2끼 먹고 기름진 음식 안 먹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렇게 그냥 와이프하고 손잡고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진짜로. 하지 않고선 이렇게 안 했겠지. 와이프는 이제 그런 어떤 담소를 나놓고 했지. 그러니까 와이프도 속으로 생각할 때 그래 어차피 나는 이 남자하고 죽을 때까지 부자로만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죽고 나서 뭐 이걸 누구한테 주는 게 뭔 상관이야. 이거 와이프도 결단을 하긴 한 거야. 근데 그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해야 이 남자한테 여자가 안 꼬이겠지 라는 생각을 한 거지. 마찬가지로 이 둘의 지혜는 주윤발의 지혜하고 주윤발 와이프의 지혜는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보는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인생이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서 생기는 그냥 관심사. 그러니까 70이 넘어가면 돈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그런 현실. 70이 넘어가면 60이 넘어가면 이성에 관심이 없어지고 70이 넘어가면